자, 그 다음은 삽입정렬입니다. 삽입정렬은 사실 일상 가운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렬이죠. 정렬된 것 가운데에서 정렬되지 않은 것을 집어넣는 그런 알고리즘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비교 횟수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선택정렬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키값들을 다 한 번씩은 비교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이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드를 놓을 때 만약에 지금 7이 있죠. 7이 지금 5와 10 사이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7은 5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 사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 정렬되지 않은 3, 5, 8, 4, 9, 1 이런 리스트가 있을 텐데, 자, 4를 어떻게 하죠?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삽입 정렬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미 정렬된 것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우리가 그 순서를 뒤바꾸지 않은 채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어진 정렬되지 않은 그러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를 이제 앞에 있는 정렬됐다고 가정하는 리스트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이 녹색 부분은 정렬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이 지금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비교를 해서 이제 두 개가 만약에 서로 크기가 뒤에 있는 것이 더 크다고 하면 자리를 뒤바꾸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알고리즘을 보시면 지금 전체 리스트의 사이즈가 n이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정렬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키라고 봅시다. 그런데 보시면 레인지를 1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이러한 정렬되지 않은 알고리즘에서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에서 1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값을 키 값으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숫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하나 살펴보면서 만약에 키 값이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리스트보다 앞에 있는 자, 요거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 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하나하나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넣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키값이 인덱스가 얼마이죠? 키값의 인덱스가 지금 0, 1, 2, 3이 되네요. 3이 되는 것이고 j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자, i-1이기 때문에 j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while문에서는 j를 한 번 돌 때마다 1씩 감소를 시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키값인 현재 4와 자, aj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 줄여가면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4와 8을 비교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조건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i는 현재 2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아래를 수행합니다. 아래 수행하는 오퍼레이터가 뭐죠? 보시면 지금 j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j가 2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자리에 8을 뒤로 미루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8을 4 자리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줄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와 5를 비교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자, 요 5를 8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와 3을 비교하는데 자, 요것에 위배가 되죠. 요것에 위배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키값을 이 자리에 카피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자, 앞에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에 끼워 넣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자기 밑에 있는 것과 비교해 가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보다 크다고 하면 자, 뒤로 미루고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하나 잡으셔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면 알고리즘을 쉽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복잡도를 좀 분석해 보면 최선의 경우는 지금 n-1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 정렬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자, 얘랑 한번 비교하겠죠. 그럼 정렬이 되어 있으면 옮기겠죠. 또 얘랑 비교해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1번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자,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앞에 있는 모든 것과 한번 다 비교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둘 간의 평균을 낼 때는 n제곱이기 때문에 평균의 경우에는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섭입정렬의 빅 O 표현이라고 하면 n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이동이 필요해서 좀 불편한 경우가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렬이 되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되어 있으면 효율적이지만 자,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 n제곱의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섭입정렬의 그 복잡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n-1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세요.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항상 섭입정렬의 시작은 두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얘랑 비교하겠죠. 근데 얘보다 얘가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앞에 있는 것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옮겨가서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자, 얘랑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자, 얘는 더 이상 앞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는 것이랑 한 번씩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n-1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역순으로 놓여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랑 자 보세요. 4, 3, 2, 1이면 자, 얘랑 비교하면은 앞에 있는 것이랑 다 비교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건 다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데에만 n제곱이 될 것이고 또 이동하는 데에도 n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n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예. 원래 2n제곱인데 자, 우리가 빅 O 표현을 쓰면 얘네들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동이 많이 필요해서 레코드가 큰 경우에는 불리하고요. 그러나 정렬이 되어 있으면 매우 효율적인 이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자, 우리가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맨 뒤에 놓겠다는 전략입니다. 여러 차례 그걸 시행하겠죠. 그래서 한 번 수행을 하면, 한 번 스캔을 하면 맨 뒤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 버블 정렬을 시행을 하면 또다시 이제 그 리스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뒤로 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접한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큰 것을 자리를 바꾸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자, 예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블 정렬은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 나가죠. 자, 그러면 보세요. 5와 3이면은 지금 5는 뒤로 가야겠죠. 그리고 5와 8이면 8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8과 3를 비교해서 자, 어떻게 되겠죠? 4와 8이 서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9가 맨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 스캔이 끝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스캔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과 5가 비교돼서 자, 별로 바꿀 게 없겠네요. 그리고 5와 4를 비교하면은 5가 뒤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 5와 8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꿀 게 없겠죠. 그리고 8과 2를 비교하면은 1이 앞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8을 계속 가장 큰 것만을 잡아서 뒤로 보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그걸 우리가 스캔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여러 번 스캔을 완료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렬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리스트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크면은 자리를 바꾸는 식이 되는 것이죠. 자리를 바꾸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bChange라는 플랫 같은 경우에는 자, 자리를 바꿀 때마다 true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리를 한 번 더 바꾸지 않으면 이미 정렬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f not bChange 그러니까 한 번 더 바꾸지 않았으면은 break 이 포문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리스트가 정렬이 됐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블 정렬의 그 복잡도를 분석해 보면 자, 최상의 경우, 최악의 경우 모두 일정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만약에 리스트가 4라면은 4번 비교하면은 자, 4개가 있으면요. 5개가 있으면 어떻게 됐죠? 1번, 2번, 3번, 4번을 비교하겠죠? 자, 4번 비교한 다음에 자, 5개 중에 가장 큰 것이 뒤로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 비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리스트 중에서 원소가 5개면 4번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3번을 비교하고 2번을 비교, 1번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자, 이러한 복잡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에 복잡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비고호 표현으로 하면 n제곱이겠죠.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에요? 최상이나 평균이나 최악이나 모두 n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우리가 삽입정렬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최상이나 최악이나 평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횟수의 최악의 경우를 보면은 3 곱하기 비교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이 어디서 나왔는가 가만히 따져보시면요. 자, 우리가 어떤 A와 B를 자리를 바꿀 때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템플 하나 놓고요. 여기다가 A를 놓고 자, B에다가 어떻게 하죠? 템플을 아닌가요? 자, 다시요. 자, A에다 템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에다가 템플을 집어넣어야 돼요. 물론 여기 파이썬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자리를 비교할 때에는 템플을 가운데 넣고 A를 템플에 저장하고 자, A에다가 B를 업데이트하고 B에다가 템플을 저장하는 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비교할 때마다 이 세 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3이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 비교 횟수는 지금 최상이나 평균이나 최악의 n제곱이죠.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빅5로 표현하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순으로 정렬된 최악의 경우의 이동 횟수는 이만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동 횟수의 최악의 경우는 n제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횟수의 최악의 경우의 수는 자, n제곱의 복잡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동 연산이 지금 비교 연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을 공부했는데 선택 정렬은 무엇입니까? 자, 어떠한 리스트 중에서 민이나 맥스를 고른 다음에 민이라 합시다. 민을 고른 다음에 맨 앞에 옮기는 것이었죠. 삽입 정렬은
정렬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끼워 넣는 것이었고, 버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가능하면 가장 작은 것이나 가장 큰 것을 맨 뒤로 보내거나 맨 앞으로 보내서 정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 정렬은 기본적으로 비교나 아니면 이동이 모두 복잡도가 얼마였죠? n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섭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n제곱이 아니라, 자, 만약에 정렬되어 있는 경우라면 n이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었죠. 그러나 버블 정렬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도 n제곱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좀 이해해 보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께서 직접 손으로 나름대로의 코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